안녕하세요, 브라이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에게 경고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계기판에 있는 인스트루먼트 패널 클러스터에 있는 메시지나 경보장치, 엔진 경고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운행을 할 때 주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메시지가 계기판을 통해서 다 보이는데요. 그 계기판에는 RPM 게이지, 속도 게이지, 온도 게이지, 그다음에 냉각수 게이지 또 이렇게 있고, 또 오일 압력 게이지, 또 요즘 차들은 많이 차가 첨단화됐기 때문에 메시지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메시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메인터넌스 오일 교환 주기라든지, 또는 뭐 레인 키핑 시스템, 뭐 앞차와의 간극, 뭐 혹은 오로 스타트, 차가 가다 섰다 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엔진의 경고등인 것 같아요. 엔진의 경고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리고 엔진의 경고등이 왜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왜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또 그걸 살핌으로 해서 우리가 또 뭐 금전적인 것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엔진 경고등인데요.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게 엔진 모양의 그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 차라든가 어떤 차 종류에 따라서 서비스 엔진 순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차들은 이게 렌치 라이트, 그러니까 스패너라는 그런 그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고등이라는 것은 주로 운전자한테 어떤 안내를 해주고 어떤 인디케이트, 이렇게 엔진의 상태를 보여주고 차량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옐로우, 영어로는 옐로우, 앰버, 오렌지, 이렇게 약간 한국 사람들은 노란색 계통 계열을 이렇게 경보를 해주고, 레드, 이렇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차를 멈춰야 되고 일단 무조건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경보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엔진 경고등 중에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그 첫 번째가 엔진 경고등이 솔리드, 즉 스테디, 엔진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엔진 경고등이 왜 들어오냐면은 어떤 엔진 컴퓨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현대 기아는 주로 ECU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PCM이라고 그럽니다. PCM이라는 건 파워 주체인 컨트롤 바들인데,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예전에는 엔진 컴퓨터, 미션 컴퓨터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 하나로 둘 다를 제어하기 때문에 파워 컨트롤 맞추는데, 그곳에서 각종 센서들의 신호와 또는 엔진이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조건, 뭐 공연비, 연료와 공기의 혼합 비율, 그런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게 이 컴퓨터 로직에 맞지 않으면, 또는 센서라 어떤 그런 값에 맞지 않으면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 엔진 경고등을 띄우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엔진에 어딘가 이상이 있는데, 과연 엔진 경고등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 일단 계속 들어와 있어요, 계기판에. 그런데 과연 운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할 때 겁이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뭐 서비스로 바로 가야 되나.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엔진을 뭐 후드를 열어보신다든가 아니면 드라이브 할 때 어떤 각종 이상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 한, 뭐 오버히트를 한다든가 어떤 차가 뭐 우쭐우쭐 하면서 가는 증상이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오일이 안 새고 뭐 물도 안 새고 이상 증상도 없는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 정도라면은 뭐 가까운 시일 내는 드라이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경험상으로서 뭐 포드 서비스 센터 같은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뭐 드라이버빌리티, 그러니까 운행할 때 이상이 없는 엔진 경고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5, 60%는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 해서 바로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 바로 서비스 가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다가 예약을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새 차 같은 경우는 바로 가셔서 뭐 예약 없이 바로 가서 해줄 수도 있고, 뭐 뉴스라든가 보증수리 워런티가 지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직접 자가정비라든가 구글 설치를 해서 그 경보 장치에 대해서
지식을 먼저 얻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엔진 경고등이 솔리드가 아닌 엔진 경고등이 플래시한 경우가 있어요. 깜빡깜빡깜빡거리는 경우. 이게 운전하신 분들이 많이 접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약간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 경고등이 노란색인데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노란색은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운전자분한테 이렇게 안내를 미리 엔진에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경보를 해주는 건데 이 경보 장치가 깜빡깜빡 거린다는 것은 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오냐면은 미스파이어, 이게 한국말로는 실화인데 이 실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경보 장치가 엔진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연료와 공기, 휘발유와 공기, 경유와 공기가 이렇게 혼합해서 폭발을 일어나는데 그게 완전 연소가 안 일어나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그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타다 남은 연료, 덜 탄 이 연료가 배기관을 통해서 총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산소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혹은 노크 센서가 감지해서 실화가 발생한다. 어떤 미스파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경보 장치로 엔진 컴퓨터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심각해지냐? 이게 타다 남은 가스가 이게 캐탈릭 컨버터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쌓인 연료가 이 고온의 배기 온도에 의해서 이 캐탈릭 컨버터가 녹아버려요. 이 벌집 같은 그 안에서 촉매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촉매가 녹아버리니까 그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또 촉매가 비쌉니다. 그로 인해서 엔진까지 손상이 이를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촉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까지 찾아내려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차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엔진 컴퓨터 이 로직상으로 플래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게 엔진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약간 플래시가 난다. 어떤 심각한 경우에는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플래시가 나오면서 엔진이 떨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플래시가 난다 그러면은 운행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태로 운행하다 보면은 이 촉매까지 손상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진 경고등이 아침에라든가 아니면 막 운전을 하고 잠깐 들어가는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처음 운전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나? 엔진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본 이상은 한 60% 이상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술이라면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AS 기간이 남아있다면은 가서 점검을 받으시고 그 엔진 컴퓨터 안에 메모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 진단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는 그 센서의 이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비 지침을 따라가서 점검을 다시 할 것이고 또 혹은 정비통신에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게 워런티도 끝났고 증상은 이상이 없고 다시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한 5, 60% 이상이 엔진의 글리치 현상이라고 어떤 그 순간의 주변 환경 어떤 뭐라 그럴까 갑자기 휴미너디 이렇게 습도가 많다든가 갑자기 춥다든가 아니면 고도가 너무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센서가 그 순간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운행 조건의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왔을 때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무조건 서비스 센터를라든가 정비사업소에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조금 더 타보시고 다시 이상이 있을 때 그때 가셔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엔진 경고등이 떴다가 들어가더라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찾을 수 있고요. 또 설령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많이 자가정비들 하시는데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공구 툴을 파는 곳에 이렇게 저렴한 스캔 툴을 팔아요. 그 스캔 툴이면 OBD2 스캔 툴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100불 이내 건데 세일할 때는 3, 40불짜리 있어요. 3, 4만 원짜리. 그걸 꽂으시면은 이 전 차종이 거의 최신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코드를 바탕으로 코드 내용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코드만
구글이나 요즘에는 구글이 워낙 발달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비슷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엔진 경고등을 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잘 판단하시면은 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을까라고 제가 과거가 아니더라도 운전 습관 혹은 내가 뭐 한두 시간 아니면 오늘 하루 뭐 했지? 라는 운전의 습관에 갑자기 이상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기름을 넣고 왔는데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 차들은 이게 배출가스 규제법, 환경법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환경규제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아주 강력한 환경규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엔진의 이게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배기가스가 나올 법한 조건만 생겨도 이 경고등을 쉽게 띄어요. 이게 엄청난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한국 차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운전하신 분들한테 이해를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가 이 약간의 아주 0.001%만 해도 이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그 환경규제법은 한 300~400가지의 코드가 있고 그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국 차가 그렇게 까다로우면 한국 운전하시는 분도 많이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유를 하고 나서 엔진 경고에 들어온다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기름 뚜껑을 안 닫았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전에 며칠 전에 기름보이님께서 캐나다 정비사님께서 그런 영상도 올리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던 것 참이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이게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법을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 연료 탱크 안에 기름을 넣고 나서 휘발유가 증발하면 가스가 생기거든요. 그 가스가 사람한테 해롭기 때문에 다시 재순환시켜서 엔진으로 넣게끔 돼 있어요, 법이. 한국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일정 휘발유를 넣고 운행하게 되면 휘발유가 움직이고 휘발유에서 증발되는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를 감지하는 휘발유 탱크 내에 가솔린 압력 센서가 있어요. 증가되는. 근데 그 증가 범위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은 어디 그 가스가 샌다고 감지하고 경고등을 떠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계기판에 연료 캡, 휘발유 캡을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게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차들은 그 메시지가 따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 경고등을 띄우기도 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연료 캡을 확인하시고 청소도 해보시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번 계기판을 보고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계기판을 한번 보러 가시죠.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보이는 계기판들이. 자, 그럼 리오부터 봐보겠습니다. 2008년식 한국명으로는 프라이드입니다. 자, 계기판에는 어떤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한번 키를 ON을 해볼게요. 지금 브레이크, 에어백, 오일 압력, 배터리, 안전벨트가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고요. 다음에 다시 끼워 ON을 하면 노란 걸로는 OBD 오프하고 체크 엔진 라이트, 그 다음에 이모빌라이저. 저쪽에 지금 한국 차에는 이 경고등이 내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체크 더 퓨얼 캡. 아까 제가 일단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연료 캡을 주유 캡을 꽉 잠그지 않았을 경우에 연료 탱크 안에 연료 프레셔 센서가 연료 압력이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압력이 차지 않으면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캘리포니아 법이 이게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용된 차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가 없는 차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차들이 시동을 걸어놨을 때 이게 엔진 경고등을 띄웁니다. 지금 엔진 시동을 걸어놨을 때도 엔진 경고등을 띄우면은 이게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센서가. 그러니까 일단은 키 ON을 해서 시동을 걸었을 때 차 안에 있는 모든 빨간 것은 좀 심각한 경고고, 노란 것은 이게 덜 심각한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안내하고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경고등이 모두 없어졌죠. 이게 모든 모든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옮겨서 미국 차의
익스플로러 계기판에는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약간은 뭐 고급 차이기 때문에 저것 같은 경우로 자세히는 센서들이 자세히 갖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키 온을 한번 해볼게요. 키 온을 하면 뭐 브레이크만 빨강색이고 나머지는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기압 센서, 엔진 라이트, ABS, 에어백, 트랙션하고 트랙션 오프 이렇게 나오고, 그 외에 뭐 RPM 게이지라든가 연료 게이지라는 이게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그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RPM 게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온도 게이지가. 근데 구형 타입 같은 경우는 금방 보여드린 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구형 아날로그 타입이기 때문에 각 배선이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기판 뒤에 엄청난 배선이 많겠죠. 그러나 요즘에 나온 차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 전자 통신을 위해서 선 하나로도 모든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어가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엔진 라이트 경고등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뭐 운행할 수 있냐, 아니면 가까운 데로 빨리 정비업소로 가야 되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솔리드하게 들어온, 시동을 지금 안 걸었지만 솔리드하게 들어온 경우는 엔진에 이상이 없다면 뭐 운행하셔도 되고, 시동을 걸었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엔진 경고등이 깜빡깜빡 거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실화의 계통으로서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정비업소를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료를 주입을 하고 나서 또 아니면은 진단기로 봤을 때 연료 프레셔 계통의 에미션 계통의 리크가 떴을 경우에는 이것은 주유 탱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깍따깍 소리가 나게끔 제대로 조이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꽉 안 조이고 살짝 걸어놓고 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 주변에 고무 패킹이라든가 여기에 이물질이 쌓일 경우에는 연료 아직 차지 않기 때문에 연료 프레셔를 에미션 가스가 샌다고 감지를 할 수 있어서 경고등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일하게 지금 포드의 시스템들이 특징이 캡이 없는 타입이에요. 캡이 없고 이것을 주기로 꽂을 경우 이게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손가락으로 막대기 같은 걸로 눌러서는 절대 안 열립니다. 간혹 가다 여기 이것도 먼지가 끼어서요. 이게 지금 미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도 먼지가 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차 트렁크 안에 여기 눌리는 그 비상용 연료 주입 이렇게 꽂는 아답터가 있어요. 퍼널, 깔때기 같은 게. 그걸 이렇게 몇 번 두드려 주시고 에어로 불어내시고 이렇게 청소하시면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이것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